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서 그나마 여야 정치권이 별 불만 없이 받아들일 만하고 그리고 또 차기 주자들이 또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제안하셨던 거고 당시에 대통령이 발의 준비를 다 했어요. 예. 그럼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데 국회에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대통령 제발 보내지 마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18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국회에 구성이 되면 18대 국회에서 할 테니까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노 대통령이 그럼 믿고 거두겠습니다라고 발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여당 야당 대표들이 서명까지 다 해놓고 입 싹 씻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안 믿었지 사실은. 아니에요.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해줄 거라는 신뢰는 없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좀 그래도 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좀 표명을 하셨거든요. 사석에서. 근데 이제 그때 그거 다 이제 입 닦아버렸고요. 그때 서명해놓은까지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하면 이것이 굉장히 원만하게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줄이라든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건 지금. 아니죠. 차라리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임기 줄이라고 하면 절대 안 줄일 거야. 예. 그럼 국회에서 만약 합의한다면 뭐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자기 거를 발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자기 걸 깎는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요. 그 개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 차기 정권은 스스로 창출할 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예. 내가 그러니까 다음 이제까지 보면은 현 대통령은 이제 당내에서 차기 대권 후보들의 어떤 경선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 하려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차기 정권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창출한다. 나 말고 차기 정권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그 눈치를 보나? 나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내년 총선도 뭐 내 책임 안에 공천권 행사를 확실하게 다 할 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 새누리당 안에는 차기 대선 후보들끼리의 경합 구도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후보의 경합. 근데 노 대표님이 너무 그 일방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쌍방으로 안 봅니다. 한 방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총선 때 이미 안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잘하면 좋은데 잘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을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약간 뭐 내림세가 줄긴 했지만 30%대로 이제 고착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0% 이쪽 저쪽에서 또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이제 불렀는데 증시에서 이 장기 트렌드하고 단기 이 주식 시세하고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하락 곡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가야 된다. 구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구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은 상황을 계속 보이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여당에게 짐이 돼요. 이때가 차별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저는 그 시점이 지금 거의 왔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총선 때까지 1년 4개월이 남았는데 공천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다음 총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많이는 눈앞에 드러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을 예측하고 마음을 비우고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서 내가 뭐 국민들하고 대화해보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라면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예측하면 마음이 더 안 좋은 유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가 육공화국 체제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반대만 안 하시면 박근혜 대통령은 7공화국을 탄생시킨 큰 민주적 업적이 남기는 거죠. 아마 그거 평가 안 해줄 겁니다, 누구나. 업적이 남기는데 개헌에 대한 업적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럼 그 뭐 민주화도도 발전되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건지 아니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믿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 1년만 더 기다려 이런 건지. 우리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더듬어야 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야. 예, 뭐 그 정도 합시다. 예. 뭐 이제까지 개헌은
확실한 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예, 그렇죠. 예. 시간이 갈수록 예. 예. 가면 예, 그때는 청와대가 할 말도 못 합니다. 예, 정치 개혁과 이제 개헌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남는 게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 다수의 민주주의에서 이제 합의의 민주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네. 그러려면 시스템이 개조가 되어야 되고 그중에 선거제도. 하나가, 예, 선거제도와 네. 더불어서 헌법을 고쳐야 된다. 그 필요성들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또 남았습니까? 예, 토크3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을미년 새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뭐가 있는지 이 건설적인 얘기를 하죠. 건설적인 얘기를 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좀 이재호 의원님의 그 개인사 또 좀 듬성듬성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자꾸 하면 자꾸 깔치 뜯게 돼 있어가지고. 개인사를 하면 과거사를 얘기합니다. 과거사. 아니, 내 과거사 다 아는 과거사인데 뭐. 아유, 그래요. 을미년에는 뭐 제대로 이야기하라면 예, 예. 나는 개헌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개헌. 그래야 미래 정권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전망이 생기지. 음. 개헌이 안 이루어지고는 나는 정치권이 현재의 모습에서 한 발도 못 나간다. 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망 말하면. 개헌. 예. 뭐 그밖에 뭐 두 분께서 아니 저는 지금 최근에 그 정부에서 노동시장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중규직 얘기가 나왔다가 예. 지금은 정규직 그 노동보호를 더 약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해고를 더 쉽게 해야 채용을 더 쉽게 한다 이 논리로 지금 더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속 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희망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회에서 한편으로는 뭐 개헌도 필요하니까 논의하고 뭐 개헌 특위도 빨리 만들어서 개헌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의원들 150명 이상이 그 이제 그런 거를 냈으면 당연히 여야당 지도부가 주요정당 지도부가 판단해가지고 국회 특위를 만드는 거는 국회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다수가 예. 요구를 예. 하면 그렇게 논의해 나가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소위 민생과 관련해서 이 노동시장 제도,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차분히 폭넓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사실 노동보호를 잘해주고 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는 독일 같은 나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 고용률이 높고 청년 실업률도 낮고 성장률도 높고 거꾸로 이렇게 해고를 쉽게 한 나라들이 미국이 지금 뭐 유가 하락 때문에 반짝 5%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이제 어려운 조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해 들어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 제도적인 문제 이거에 국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노회찬 예, 대표께서는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어떤 뭐 복지 정책이 실현이 뭐 거의 안 됐다는 비판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복지는 어차피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다만 그걸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복지냐 감내할 수 있는 거냐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뭐냐 이런 게 좀 더 따져져야 될 부분이라면 결국에 우리에게 이제까지 건드리지 않고 있는 못 건드리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재분배의 복지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복지는 전 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또 이 속도로 계속 가면은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건데 이제 저는 1차 분배, 1차 분배에서 사단이 나고 있다. 결국 자기 노력으로 이제 그 보람으로서 뭔가를 벌어들이고 그걸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로 인한 고를 갖다 메꾸는 게 이제 복지인데 복지는 이대로 가더라도 오히려 1차 분배에서 생기는 문제. 그게 지금 1차 분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노동시장에서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복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더 쥐어 짜려고 하면은 진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후퇴하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그동안에 시장에는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기 마련인데 노동시장에 있어서 약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해온 결과가 최근에 땅콩. 뭐 굴뚝에 올라가는 사람, 땅콩, 경비원, 분신 이 모든 게 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사회 문화적인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까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경제부총리도 있고 무슨 교육부총리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보다도 노동 문제 해결하는 걸 갖다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 제가 그 두 분께 교차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께는 그러니까 그 개헌에 관한 그 정의당의 입장은 조금 어떤가요?
개헌.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저는 평당원이니까. 예. 평양도 알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예. 그 선거제도 개혁이 더 우선이다는 것이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뭐 모든 것이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려면은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보장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분권형이라거나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이재 의원님께는 이제 방금 여기서 그 두 분이 그 노동시장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규직을 오히려 좀 그 나오는 얘기들이 정규직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그래 계신지. 뭐 당의 생각과 또 소속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나는 그 노동시장 문제에서 고졸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고졸자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애정을 갖고 많이 했는데 예, 마이스터교라든지 뭐. 예, 이 정부 들어서는 고졸자 취업률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좀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고졸자들이 취업할 수 있고 고졸자들이 그 취업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직 문제, 난 정규직을 뭐 약화시켜서 비정규직을 늘린다, 나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코스가 따로 있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따로 활성화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뭐 비정규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건 난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끝으로 하나 좀 여쭤봐도 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주 개인적인 어떤 예. 소감이기도 한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한 10년 정도 했지만 그만둔 지 한 2년 됐고 그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기 전에도 이제 20살 무렵부터 사실 뭐 반정부 투쟁하고 무슨 학생운동하고 이랬던 게 넓은 의미에서 다 정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겪었던 그 5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막 국민들이 막 좋아해주고 성원해줬던 시기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또 뭐가 잘못되면 막 비난하고 돌 던지고 외면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또 갑자기 또 막 추모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한 6, 7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2년간 진행된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보면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와요. 노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합치면 두 박 대통령하고 뭐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배출한 대통령의 선호도하고 비슷비슷해요. 그게 한 2, 3년째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실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 경제 살리기 기업인 대통령으로서 인기를 얻었다가 바로 집권 1년 차에 그냥 그 촛불 집회 쇠고기 수입 그 파동 나면서 10%대로 툭 떨어져